네, 안녕하세요. 자, 대선 중반으로 접어드는데 아주 엉뚱한 이슈들이 뻥뻥 터지네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로 이게 엉뚱하다기보다는 묵과할 수 없는 게 어제 저녁에 하나 나왔어요. 뭐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이야기인데 아하, 예. 2005년에 이제 자전적 에세이집 같은 걸 냈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하숙집 친구가 짝사랑하는 여성이 있었다. 대학교 1학년 여대생. 그 친구가 그 여성을 이제 말하자면 성폭력하려고 계획을 세우길래 동물 발정제를 구해서 줬는데 실패하고 돌아왔다. 예. 그 이야기 사람한테 잘 안 듣는구나 이렇게 싶었다. 예. 그리고 말미에는 나중에 검사가 돼서야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았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분이 한 예. 30살이 다 돼서 검사가 됐을 겁니다. 예, 예. 이런 논란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하고 있어요? 자, 정준길 대변인은 철없을 때 일이고 이미 사과했으니 너그럽게 봐달라 이랬었어요. 근데 본인은 책에 쓴 게 거짓말이다. 친구들 이야기를 듣고 쓴 거다. 2005년에는 다 해명해서 이슈가 안 됐는데 자기가 요새 지지율이 올라가니 벌어지는 일이다 이러면서 웃었어요. 예. 제가 2005년에도 정치부 기자였는데 그때 이분이 이런 식으로 해명했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예. 저만 못 들었나 싶기도 한데, 그리고 친구들 이야기 들었다고 하면서 그때 거기 친구들이 이제 S대 상대 친구들인데 지금 뭐 한국을 주름 잡는 사람들이라서 내가 말은 못한다 이랬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책에는 그 S대 상대 학생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약을 구해줬다는 거고, 예. 지금 해명이라는 것은 그 친구들이 그렇게 했고 듣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술 같이 했던 분들이 실명이 몇 명이 있어요. 뭐 아주 이름만 되면 알만한 기업가 관료 출신. 그래, 지금 이게 불똥이 튀면은 그럼 그 사람들이 해명해야 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티즌 추적제들이 그 당시 홍준표 후보와 같이 하숙한 사람들 막 추적하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기사도 옛날에 있었거든요. 네, 네. 이게 막말 파동하고 급이 다르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제가 이제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강간미수 공동정범 그렇게 지금으로 되죠. 기준으로 하자면은 실형에 처할 수 있고, 예. 거기다가 약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 죄질이 나쁘고 집단적으로 모의를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후보들까지 뭐 언급을 하면서 후보직 사퇴라, 같이 후보하기 부끄럽다 예. 이러고 있는데, 재밌다기보다 참 떨떠름한 게 민주당이 지금까지 아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논평이 없어요? 네. 왜 그럴까요? 홍 후보가 사퇴하거나 지지율 떨어지면 불리하니까요. 아, 또 그런 이해 계산이 그렇죠. 깔려 있군요. 예. 네. 어쨌든 엉뚱한 이슈로 뭐 동물 발정제 이런 게 실시간 검색어에 막 오르내리게 된 게 오늘 하루였었고. 네, 범죄이지 않습니까, 이건? 네. 그리고 또 이건 좀 뜬금없는 주정론. 주정론 2차 네. TV 토론에서 나왔던 건데 그렇죠. 계속 이어가고 있죠. 예. 지지율이 약한 이제 보수 후보들이 이슈 파이팅을 하는 건데, 문재인 후보가 이제 어젠가 정리하기로 북한은 적이다 분명히, 하지만 대화와 통일의 대상이다, 이중적 존재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틀이 잡힌 모범 답안이고, 어떠한 보수적인 정치인이라도 이 틀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못해요. 예. 근데 이게 TV 토론 당시 이걸 좀 명확하게 잘라 말하지 못한 면이 있고, 네. 제가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한테 되게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답답해요? 두 분 다 이제 야당 출신이고, 뭐 지금 다 여당이 없으니까 다 야당인데 지지율 1, 2위잖아요. 예. 그럼 충분히 이 두 사람이 이슈를 주도하고 판을 주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국민들의 지지도 제일 높고 당세도 강하고요. 예. 근데 이 홍준표, 유승민 이렇게 지지율이 매우 낮은 보수 후보들의 뭐 개인기라고 할까요? 이런 거에 막 휩쓸려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셈이죠. 주정 네. 논란 이런 게 그런 거죠. 네, 예. 오히려 심상정 후보가 이 두 사람 맞상대하고, 네.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이런 논란은 이어지지만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트렌드, 큰 흐름은 유사합니다.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차이가 꽤 벌어지고 있어요. 예. 문 후보가 올라간다기보다는 안 후보가 떨어지고 있는데 한 예. 두 자릿수 정도, 한 10% 내외 여론조사에서 뭐 11, 10, 12 뭐 이 정도입니다. 두 사람 격차가. 예. 예. 그리고 이제 홍 후보가 좀 올라요. TK 노령층에서 완연한 회복세입니다. 네. 무당층이 좀 늘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 아주 소폭 오르고 유승민 후보 제자리 걸음이에요. 홍 네. 후보가 한 두 자리 되는 것도 있고 육박하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큰 구도 자체의 변화는 없지만 어쨌든 1, 2위 간의 격차는 조금 벌어지는 네. 그런 거죠. 물론 홍준표 후보는 내가 더 오르고 안철수 후보가 더 떨어져가지고 문재인, 홍준표 뭐 좌파 우파 양자 구도로 갈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뭐 발정제 논란이라 이분이 워낙에 이런 게 많아가지고 예.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제가 네. 볼 때는. 어쨌든 안 후보가 이 상당히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는 거는 또 분명한 그렇죠. 사실이죠. 이게 조정기를 거칠 거라고는 다들 예상을 했는데 예. 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안 후보는 지금 보수 쪽에서는 좌파 이중대, 뭐 민주당 쪽에서는 적폐연대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안철수의 정치의 특성이 그런 겁니다. 5년간 계속 그랬어요. 이분이 강하게 치고 나갈 때는 좌우 양쪽을 다 위축시키면서 크게 자기가 가운데 자리 잡고 그렇죠. 뭔가 잘 안 될 때는 좌우 양쪽에서 협공을 당해서 위축당하거든요. 예. 최근 한 3, 4주를 봐도 정말 파죽지세로 올라갈 때는 오른쪽 왼쪽 다 꼼짝을 못했는데 지금은 이게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걸 뭐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 반면에 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주정론, 오늘 송민순 메모 이런 걸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지율이 오르지는 못하더라도 떨어지지도 않거든요. 예, 예. 안철수 후보는 오를 땐 오르고 떨어질 땐 떨어지는 폭이 크죠. 다시 한번 반전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대선 중반으로 접어드는데 아주 엉뚱한 이슈들이 뻥뻥 터지네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로 이게 엉뚱하다기보다는 묵과할 수 없는 게 어제 저녁에 하나 나왔어요. 뭐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이야기인데 아하, 예. 2005년에 이제 자전적 에세이집 같은 걸 냈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하숙집 친구가 짝사랑하는 여성이 있었다. 대학교 1학년 여대생. 그 친구가 그 여성을 이제 말하자면 성폭력하려고 계획을 세우길래 동물 발정제를 구해서 줬는데 실패하고 돌아왔다. 예. 그 이야기 사람한테 잘 안 듣는구나 이렇게 싶었다. 예. 그리고 말미에는 나중에 검사가 돼서야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았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분이 예. 한 30살이 다 돼서 검사가 됐을 겁니다. 예, 예. 이런 논란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하고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기업가 관료 출신. 그래 지금 이게 불똥이 튀면은 그럼 그 사람들이 해명해야 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티즌 추적제들이 그 당시 홍준표 후보와 같이 하숙한 사람들 막 추적하고 있더라고요. 네, 기사도 옛날에 있었거든요. 네, 네. 이게 막말 파동하고 급이 다르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제가 이제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강간미수 공동정범 그렇게 지금 뭐 되죠. 기준으로 하자면은 실형에 처할 수 있고 예. 거기다가 약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 죄질이 나쁘고 집단적으로 모의를 했다. 음. 그래서 지금 이제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후보들까지 뭐 언급을 하면서 후보직 사퇴라 같이 후보하기 부끄럽다 예. 이러고 있는데 재밌다기보다 참 떨떠름한 게 민주당이 지금까지 아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논평이 있어요? 자, 정준길 대변인은 철없을 때 일이고 이미 사과했으니 너그럽게 봐달라 이랬었어요. 근데 본인은 책에 쓴 게 거짓말이다. 친구들 이야기를 듣고 쓴 거다. 2005년에는 다 해명해서 이슈가 안 됐는데 자기가 요새 지지율이 올라가니 벌어지는 일이다 이러면서 웃었어요. 예. 제가 2005년에도 정치부 기자였는데 그때 이분이 이런 식으로 해명했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예. 저만 못 들었나 싶기도 한데 그리고 친구들 이야기 들었다고 하면서 그때 거기 친구들이 이제 S대 상대 친구들인데 지금 뭐 한국을 주름 잡는 사람들이라서 내가 말은 못한다 이랬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책에는 그 S대 상대 학생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약을 구해줬다는 거고 예. 지금 해명이라는 것은 그 친구들이 그렇게 했고 듣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술 같이 했던 분들이 실명이 몇 명이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답답해요? 두 분 다 이제 야당 출신이고 뭐 지금 다 여당이 없으니까 다 야당인데 지지율 1, 2위잖아요. 예. 그럼 충분히 이 두 사람이 이슈를 주도하고 판을 주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국민들의 지지도 제일 높고 당세도 강하고요. 예. 근데 이 홍준표, 유승민 이렇게 지지율이 매우 낮은 보수 후보들의 뭐 개인기라고 할까요?
이런 거에 막 휩쓸려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셈이죠. 주정 네. 논란 이런 게 그런 거죠. 네, 예. 오히려 심상정 후보가 이 두 사람 맞상대하고 네.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이런 논란은 이어지지만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트렌드, 큰 흐름은 유사합니다.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차이가 꽤 벌어지고 있어요. 예. 문 후보가 올라간다기보다는 안 후보가 떨어지고 있는데 한 예. 두 자릿수 정도, 한 10% 내외 여론조사에서 뭐 11, 10, 12 뭐 이 정도. 없어요? 네. 왜 그럴까요? 홍 후보가 사퇴하거나 지지율 떨어지면 불리하니까요. 아, 또 그런 이해 계산이 그렇죠. 깔려 있군요. 예. 네. 어쨌든 엉뚱한 이슈로 뭐 동물 발정제 이런 게 실시간 검색어에 막 오르내리게 된 게 오늘 하루였었고. 네, 범죄이지 않습니까? 이건. 네. 그리고 또 이건 좀 뜬금없는 주정론. 주정론 2차 네. TV 토론에서 나왔던 건데 그렇죠. 계속 이어가고 있죠. 예. 지지율이 약한 이제 보수 후보들이 이슈 파이팅을 하는 건데 문재인 후보가 이제 어젠가 정리하기로 북한은 적이다 분명히 하지만 대화와 통일의 대상이다 이중적 존재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틀이 잡힌 모범 답안이고 어떠한 보수적인 정치인이라도 이 틀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못해요. 예. 근데 이게 TV 토론 당시 이걸 좀 명확하게 잘라 말하지 못한 면이 있고 네. 제가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한테 되게 답답한 점이